좀 쉬셨죠? 예, 뭐 지금은 가볍게 들어주세요. 지금 뭐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과목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성공이야. 자,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제 들어가죠? 예, 허가제. 자,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는 맞추는 재미도 있다고 했죠? 네.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아니,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강남구. 아니, 그게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래서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공부할 건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이 허가구역 지정권자 알아야 돼요. 지정권자. 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역이 허가구역이다라고 누가 지정을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시도지사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오화입니다. 이거 또는. 그래서 이제 이거 뭔 오화. 자, 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국장이 지정하느냐?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 국장. 그럼 같은 시도와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죠. 이때는 누가? 시도지사. 그 그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림 나와 있습니까? 이게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 걸쳐 있을 때는 국장. 같은 시도와는 일부를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을 지정한지 아세요?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두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투기하고 뭐? 지가 단가. 그러니까 이제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해.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아무 데나 지정한 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지정한 게 아니고 투기하고 지가. 투기하고 뭐다? 지가.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지정을 했으면 여기가 이 몇 년 이내에 지정한지 아세요? 5년 이내에 지정합니다. 최대가 몇 년? 그러니까 이게 허가구역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최대가 몇 년? 5년. 그러면 5년 이내, 그러니까 3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정을 했어. 그러면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지정을 했으면 공고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돼?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일반인들이 알지. 이제 공고 절차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할 거고. 공고를 하면은 5일 후에 효력이 발생이 돼. 그래서 거기 오른쪽 5일 후 효력 발생 나와 있어요? 네. 며칠이네? 5일 후. 5일 뭐다? 후. 그죠? 그럼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그 계약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무효. 무효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도 신청 들어가면 며칠에 허가 보러가 저거? 15일. 아까 우리가 외국인도 15일이죠? 그건 다 비슷해.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허가구역 지정권자 알고 있어야 되고, 대상 지역은 투기하고 지가. 그 다음에 몇 년이네? 5년. 효력은 5일 후.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일단은. 5일 후 효력이 발생이 된다.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오른쪽 보세요. 허가 대상 지역 있습니까? 네. 자, 허가 대상 계약 있습니까? 네. 첫째 줄 읽으세요. 면적 초과 동그라미. 자, 토지 동그라미, 소유권 지상권 동그라미, 유상 계약 및 예약. 이게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이게 허가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허가 대상을 한번 적어 드릴게요. 이거 이제 도표로 해서 적어 보면 이쪽이 허가를 받아야 할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니라 허가 대상 되는 경우고 여기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구역 내 모든 부동산이 허가 대상이 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토지만. 토지 동그라미 쳤어요? 이 허가 대상 지역에 건물도 있을 수 있고 토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임목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만? 토지만. 그러면 순수 건물만 사들일 때는 허가 안 받아요.
토지와 건물 별개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일정 기준 면적을 뭐 했을 때? 초과라고 방금 읽었을 거예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일정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럼 이 면적도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냥 들어봐. 지금 당장 애우란 뜻은 아니에요. 그냥 들어봐. 지금 당장 안 외워도 돼요.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다 외워야지. 시험 보기 전에. 그죠? 주거지역은, 여기 주거지역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얼마를 했어요? 180제곱미터 초과는 허가를 받고 이하는 안 받아. 그럼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는 100입니다. 그럼 잡았어요? 이것을 초과했을 때만 허가. 그럼 이 이하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도시적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250이에요. 이건 안 받고. 농지는 얼마를 써요? 500. 임야는 자, 농지 2배 딱 1000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 면적 금방 외워요. 이거 금방 외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 그러면 주거지역 예를 들면 주거지역 내에서 180이 안 되면 허가 구역에 있더라도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지. 이 기준 면적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만 허가를 받는 거야. 그럼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소유권하고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 이전 설정입니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 전세권하고 임차권 이전 설정은 허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유상계약 및 예약이 허가 대상. 그죠? 예약도 들어갑니다. 그럼 유상계약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매매가 유상이에요. 교환도 유상이고. 매매계약, 교환계약. 그러면 보세요. 증여계약은 유상계약입니까? 무상계약? 무상계약. 그럼 허가 받아 안 받아? 이게 허가구역에 토지를 증여로 취득할 수 있잖아요.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이게 증여나 사용대차는 허가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그래서 그 도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허가 대상 되는 거, 안 되는 거 쭉 나와 있는데, 그거. 그죠? 그 다음에 상속하고 경매 동그라미 해보세요. 오른쪽, 맨 오른쪽. 그것도 허가 안 받아요. 그럼 상속은 왜 허가 안 받겠어요? 계약이? 아니야. 이건 계약이거든요.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에요. 이렇게 유상계약만 허가라니까 허가 안 받는 거고, 이 상속 자체는 계약 자체가 아니야. 그죠? 그럼 경매도 계약이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허가 안 받아요. 기억 잡았어요? 자, 이거 그냥 들어보세요. 어차피 또 잊어먹을 거예요.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 그죠? 안 잊어먹을 것 같죠? 예, 다 잊어먹게 돼 있어.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개념을 잡았어요? 예,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리됐습니까? 예, 좋아요. 오, 좋아. 계속 찍어봐. 네, 좋았어요. 요즘은 참 편해. 탁 찍어버리고 옆에서 싹 카톡으로 보내버리는 거. 아주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요즘은 가고 또 뭐 폰으로 탁 동영상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불과 한 10몇 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에다 놓고 감옥마다 빌려가면 이만씩 빌려가야 돼. 그죠? 그죠? 그것도 하루에 그야 테이프 하나, 2개, 이렇게 4개씩 해가지고 막 그걸 이만큼 빌려가가지고 보고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비디오 테이프를 또 한 사람이 빌려가면 다른 사람 못 봐. 그 사람이 또 반납해야지 또 빌려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 거였어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근데 이게 급격히 발전하면서 요즘은 그냥 누구나 동시에 접속을 해서 그냥 폰으로 탁 볼 수도 있고 컴퓨터로 볼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한 세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몇 년 안 되는 그 사이에 이렇게 변해서. 그래서 참 그랬어요. 지금 하여튼 편한 세상입니다. 하여튼.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이거 당장 안 외워도 이제 서서히 공부하시면 돼요. 어차피. 대차. 여기 차자인데, 여기. 자, 개념 잡아둘게요. 이 증여도 계약이거든요. 증여란 뜻이 뭐예요? 무상으로 주는 거. 증여한다. 이건 다 알죠? 상식으로. 그럼 사용대차란 뜻이 뭐예요? 이것도 대차, 빌려주고 빌린 거거든요. 대차. 임대차도 대차.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 쓰는 거. 돈 주고 빌려 쓰는 거.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야. 무상 계약이야. 대차란 것은 빌려주고 빌린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용대차란 건 무상으로. 그러니까 형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뭐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동생에게 무상으로 써라. 이 사용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용대차라고. 임대차는 말고 임대료 주고 빌려 쓰는 거. 임대차라래. 이런 것은 이제 사용대차. 그럼 상속은 대충 알죠? 그래서 물려받는 거. 이제 경매도 대충 알 거고. 이건 다 계약이 아니거든요. 이건 계약인데 무상이니까 안 받는 거고, 이건 계약 자체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유상 계약만이 돼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조건 애울라 하지 마세요. 애울라 하면 안 되고, 다 못 외워. 그 많은 지문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왜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지. 이쪽은. 이건 법 조문이니까.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아닌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건 계약인데 무상 계약이니까 허가를 안 받는 거고, 이 자체는 계약 자체가 아니니까 안 받는 거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야지 응용력도 생기고. 어떤 분은 그냥 지문만 냅다 외우려고 그래.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이 많은 지문이. 그 지문 안 나오면 틀려버리는데. 응용을 해야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자꾸 가도록 노력을 해봐요. 자꾸 생각을 해, 생각. 그리고 공부할 때도 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야지 외워져. 기억력이 오래 남고 그냥 읽어갖고는 안 되고 이제 딱 한번 공부를 했으면 오늘 뭘 배웠지? 그러고 한번 딱 생각을 해봐. 토지거래 허가에서 면적이 뭐였더라?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잊어먹었으면 아까 폰에 찍어놓은 거 한번 보고 처음부터 별로 하지 말고 일단 보고 생각하고 보고 이렇게 자꾸 그래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자꾸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허가 절차가 나와 있어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자, 허가 절차가 있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이제 누가 받아야 되느냐? 허가 신청입니다. 허가 신청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하는 거야.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으로 해요. 공동. 당사자 공동 신청. 그럼 허가 신청을 하면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 관청입니다. 조사를 합니다. 누가 조사를 해요? 시장군수 구청장. 이게 허가 관청 또는 신고 관청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허가 기준에 적합을 해야지 허가를 해주겠죠. 허가 기준이 있어요. 허가 기준. 허가 기준이 있는데 이게 적합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충족이 안 되면 허가를 안 내주지. 그러면 여기서 일정 기간이 있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간 내 이상이 없으면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 그러면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허가를 적합하지 않으면 안 내줄 수도 있겠죠? 불허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봐봐. 그럼 허가를 했으면 뭘 줘야 돼요? 허가증을 줘야 돼요. 허가증. 허가증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불허가 했으면 지금 허가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럼 불허가 안 했으면 불허가 했다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주게 돼 있어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이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적합하다. 그러면 선매가 가능해요. 선매라는 거 아직 안 배웠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면, 선매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줘야 돼. 허가를 했으면 허가증 발급. 불허가 났으면 알려줘.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면 그 사실 통지. 근데 이 기간이, 이 일정 처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관청에서 허가를 했단 말도 없고 불허가 했단 말도 없고. 그러면 허가 신청한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데 마냥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죠.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이 끝난 날은 뭐한 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봐버려. 그럼 아무 말 없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무 말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 허가 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면 뭘 발급해줘? 허가증을 줘. 아무 말 없으면 좋은 거예요. 뭘 준다? 허가증.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같이. 그러면 잘 봐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잘 봐봐. 아, 좋았어요. 뭐 이렇게 심하게 웃어요? 그런 것만 각인되고 있어요 지금? 아, 좋았어요. 하여튼 뭐라도 알고 가면 돼. 그거라도 알고 가면 돼. 그죠?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 허가해줘서 불만, 불허가해줘서 불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처분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 가능해요. 무슨 신청? 이의신청이 가능하는데, 시장구청장입니다. 허가관청에. 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해. 왜 허가를 안 해줬나? 왜 불허가 해줬나? 가능해. 그러면 또 하나 봐보세요. 만약에 불허가 나본다고 가정을 해봐요. 뭐가 나버려요? 불허가 나버리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지. 아니, 허가를 받아서 팔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러면 이제 답답하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사달라. 이 토지 사달라. 당신들이 허가 안 내주면 이거 사달라. 무슨 청구?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이 직접 산 게 아니라 매수지를 지정해 사고 싶은 사람, 국가나 자치단체, 그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단체, 이거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매수하게 합니다. 그죠? 이것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수 청구.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든지 매수 청구 가능해. 그래서 거기 매수 청구 가능 이렇게 나와 있죠. 불허가 옆에다가 나와 있습니까? 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1개월에 또 이의 신청이라는 단어도 있어 없어? 네, 있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자, 거기 책에 애매모호하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봐보세요. 허가 불허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이의 신청 가능하고, 그리고 불허가 나면은 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사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수 청구 가능해. 이해됐어요? 예, 1개월 내에. 왜? 허가 안 내주면 당신들이 사가라. 매수 청구 가능하다고. 그럼 잡았습니까? 예,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 뭐 이게 이제 허가 절차예요. 허가 구역에서 허가 신청은 당사자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아주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좋았어요.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한번 읽어봐요. 아니, 4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보세요.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이용 의무예요. 그 첫째 줄 읽어보세요.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은 목적들을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그 목적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뭐 거주용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농업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주용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거주용 이용하고 농업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농업할 목적으로 이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용 의무예요. 왜 5년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아까 허가구역은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그래서 이제 그 이용 의무 기간이 있어요. 뭐 거주용은 2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5년 이내란 말이 나와요. 5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그건 서서히 할 거고 일단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이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얘가 이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명령이 떠나요? 이행하라. 이런 이행 명령이 떨어져요. 뭐 하라? 이행 명령. 이건 누가 내리겠어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데요. 이행하라. 기간을 정해줘. 3개월 이내. 그러니까 3개월 이내니까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 됐어요. 이 기간 정해서 그때까지 이용하라. 그죠? 자기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 이 말이에요. 거주용이면 거주용, 농업이면 농업, 임업이면 임업. 됐어요? 그런데 이행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또 안 해. 그죠? 그럼 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허가 받은 목적 이용하라. 안 하면 이행명령 떨어져. 그래도 기간 정해준데 안 해. 당첨. 취소? 과태료? 그죠?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그냥 들어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10%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말 그대로 이행하라. 이행하지 않는 데에 대한 벌금 뭐 이런 형식이지. 이행강제금이 토지취득가액 100분의 얼마? 10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부과돼요. 토지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10 범위 내. 이거 이제 토지 이용 의무야. 이용 의무 관련 내용. 여러분 교재는 이것만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이제 이런 거. 이제 이행하라 그러면 안 하면 이행명령 떨어지고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해 볼게요. 100분의 10, 10% 범위 내에서. 그럼 잡았어요? 예. 자, 이것이 이제 토지 이용 의무입니다. 자, 됐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봐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 두 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매가 뭐냐? 이제 선매가 나옵니다. 아까 여기 선매 여기 있잖아요. 선매. 협의가 진행되면 선매 협의 사실 통지하라 그랬잖아요. 선매가 뭐예요? 미리 매수할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 봐보세요. 이 선매 설명할게요. 영어하고 내용 설명하면 이 내용이에요. 자, 허가 신청은 누구 한다 그랬어요? 갑하고 을. 이제 둘이 매매하면 이 사람 매도인하고 누가 돼요? 매수인. 자, 매매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허가구역이요. 허가구역이면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허가 신청?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잖아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요. 토지 소재지 관할입니다. 토지 소재지 관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이 토지가 허가구역이에요.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허가 신청을 할 거예요. 허가 신청 들어가요. 공동. 아까 공동 신청하라 그랬죠? 허가 신청 들어가.
허가 내주세요. 근데 이제 시장운수구청에 딱 보니까 이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적합해. 그러면 공공기관이 미리 이 토지를 사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분들에게 우선해서 공공기관에게 미리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선매예요, 선매. 그러면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그럼 선매자가 누가 되느냐? 누가 선매자가 돼요? 선매자.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이런 기관 중에서 매수를 원할 수가 있어 없어? 그분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그 지정된 사람이 선매자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줄여서 국가 등. 국가 등.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 기관 중에서 매수를 원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걸 지정을 해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이분에게 알려줘야 돼요.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신청이 있는 날부터 몇 개월 이내? 이 사람 허가 신청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매수하겠다. 그럼 지정해서 통지를 알려줘.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둘간에 1개월 이내.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완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끝내야 된다고. 몇 개월 이내? 이건 통지 받은 날로부터. 여기 신청일로부터 1개월은 통지되잖아요. 통지 받을 때마다 일반 선매 협의 완료. 그죠? 몇 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그럼 며칠 이내 선매 협의가 진행이 돼야 돼요? 15일. 15일 이내 선매 협의가 진행돼야만이 1개월 이내 협의가 완료시킬 수 있어 없어? 있죠. 15일 이내 진행이 돼야지 1개월 이내 끝낼 수 있잖아요. 선매 협의를. 그러니까 15일 이내 진행이 하는 거고 완료는 몇 개월 이내? 1개월. 그럼 이때 선매 가격은? 이제 국가하고 이 토지 소유자하고 가격이 있을 거예요. 토지 사고 파는 가격. 이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감정가격.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가격? 감정가격. 이런 절차를 진행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선매란 것은 이분들에게 미리 이 토지를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협의 매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매라래. 그죠? 허가 신청 들어가면 이 토지를 국가나 자치단체 확보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럼 미리 우선 매수 기회를 주는 건 선매야.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줘? 1개월. 그러면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끝내야 되죠? 이게 최소한 며칠 이내 진행이 돼야 돼? 15일. 그래 1개월 이내 끝낼 수 있죠? 이때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 더. 몇 개 더? 그러면 이 선매 대상 토지는 어떤 토지만 선매 대상 토지냐? 공익사업용 토지. 그냥 들어봐.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다 할 거예요. 그냥 들어봐. 이것은 공익사업용 토지고 또 하나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무슨 목적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예요. 아니한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선매 대상 토지가 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선매 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냥 들어봐.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 두 가지가 선매 대상 토지가 된다. 다른 건 선매 대상이 안 돼. 여기까지 개념 잡았습니까?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네. 그냥 들어봐.
나중에 쉬워져. 지금 뭐 처음 하는데 당연히 어렵지. 그죠? 나중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그렇지. 그거 맞췄어. 그걸 줄여서 이제 기쁨의 눈물이라 그래요. 쉬워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공부란 게 또 이게 다 이해가 되고 했더라도 또 잊어먹어요. 일주일 지나면 또 다 잊어먹어요. 원래 그래. 사람 머리가.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죠? 그리고 공부는 우리가 이게 목표가 60점이면 합격하잖아요. 근데 조금 넉넉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딱 60점 선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더 안 해. 놀러 다니지.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우면 이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넉넉하게 한 70점, 평균 70점 정도 넉넉하게 해줘야만이 조금 실수하거나 어렵더라도 60점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60점 정도 나오면 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꾸 한두 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면 좀 넉넉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공부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진짜 하나만 더 하고 선매는 끝낼게요. 그렇죠? 그러면 허가 신청해달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매수를 원하면 둘이 협의하고 사고팔고 할 수 있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 계약이 깨졌어. 선매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팔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허가 신청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이분들은 허가를 내줄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 허가 또는 불허가. 허가 해줄 대해서 안 해서 결정을 해서 뭘 해준다? 통지를 해줘요. 이게 선매가 안 이루어졌을 때. 그죠?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때서 이제 허가할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 결정해서 통지. 지체 없이 하게 됐어요. 오늘 지체 없이도 몇 개 나오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여기는 지체 없이 해줘요. 지체 없이가 중요해요. 우리 과목에서. 지체 없이 허가할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 결정해서 통지를 해준다고. 언제까지? 지체. 그럼 아까 우리가 지체 없이 한번 또 배웠죠. 2개 오늘 배웠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지체 없이 한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신고 필증.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면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 주죠?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결정 통지도 지체 없이. 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선매에 대해서 뭔지 대충 감 잡았죠? 내용까지 설명했는데 내용 당장 모르도 돼요. 선매가 뭔지 말하면 돼요. 선매. 우선 매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공기관에 우선 매수 기회를 준다는 것이 뭐다? 선매. 허가 신청 들어가면 이 거래 당사자에 앞서서 국가나 자치단체에 우선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 선매라래. 개념 잡았어요? 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포상금은 여기서 나중에 볼 거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서서히 보기로 하고. 자,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중개실무. 중개실무가 나오네. 세 번째 시간은 기본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중개실무가 내용이 많아요. 근데 딱 몇 페이지 써 있어요? 2페이지인데 제목만 써놨어요. 제목만 써놔서 사실 실무는 할 거 없어요. 실무 개념만 좀 잡아드릴게요. 실무가 뭐다. 이 정도만. 이해됐어요? 예. 자, 중개실무 봐볼게요. 여러분 교재에는 실무 의의가 없어요. 근데 의의를 봐드릴게요. 의의가 뭐냐면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딱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의의가 딱 2가지. 실무가 뭘까? 중개실무. 우리 과목은 이제 법령하고 실무 2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한 8문제가 나와요. 실무 파트에서. 8문제 정도 나올 건데 실무 개념이 2가지. 자, 중개와 직접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이다. 자, 중개와 직접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이 실무입니다. 무엇과 직접 관련해서? 중개와. 이게 뭔 소리지? 감이 와요? 네.
감이 와? 무슨 감이 와? 이게 뭔 소린데? 좋아. 하여튼 감이 오고. 여기는? 여기는? 와? 그러면 이게 뭔데? 이게 뭐냐면 중개와 직접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이다 이 말이. 중개가 뭐라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시간에? 불가능. 자, A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공. 처음 오신 분들 개공이란 말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사장. 이게 건물입니다. 그럼 이렇게 알선하는 것이 중개라 그랬잖아요. 연결해 준 거. 그럼 이것과 관련된 것만 실무다 이 말이에요. 이 소개해 준 것과 관련된 것만 실무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중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실무다 아니다. 반대해서 가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중개업 하다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물건 소개해 준 거 직접 관련이 있어 없어? 그건 실무가 아니야. 그죠? 휴폐업 신고는 실무가 아니라고. 그러면 중개업 하기 전에 개공이 어떤 도장을 쓰겠다고 인장을 쓰겠다고 관청에다 등록을 해요 안 해요? 이것도 물건 소개와 직접 관련은 없어요? 실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지. 휴폐업 신고. 그다음에 중개업 하다가 사무소를 옆건물로 이전할 수도 있어 없어? 그것도 물건 소개와 직접적인 관련은? 그것도 실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명 관계에 들어있을 때만 실무다. 물건 소개와 직접, 간접 관련이 아니라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실무란 것은 중개와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중개와 직접, 중개하고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또 하나 실무는 이겁니다. 자, 7번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무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이해되셨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무라니까 이해 전혀 안 돼? 좋았어요. 우리 여기는? 좋아. 여기는? 몰라? 좋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마취하지 마스크 벗는 거요. 자,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실무거든요. 이것이 이제 중개계약이에요.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중개해달라. 중개계약.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을? 기억나죠? 매매계약 같은 건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중개해달라고 의뢰 맡기는 것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기억 잡았어요? 그러면 결국 중개계약 시부터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가 실무. 중개계약 시부터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가 실무. 중개계약 시부터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가 실무. 그렇죠? 이게 실무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연습할게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봐보세요. 이 실무 속에. 이 사람이 중개해달라 그러면 의뢰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그러면 중개계약을 맺으면 구두로 보통 하죠. 근데 계약서 쓸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건 실무 범위에 들어가. 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것도 실무. 그 속에 들어있죠? 계약 이유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은 이 물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건물 소재지, 면적, 건축 연도 다 조사해야 되죠? 이 조사하는 것도 실무. 개공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럼 조사했으면 매수인에게 이걸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도 실무. 그죠? 그러면 설명한다고 해서 의리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사도록 설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중개활동, 영업활동, 이것도 실무야. 그죠? 그러면 산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실무. 계약서 맨 밑에 서명하고 날인한 거 있어요? 이것도 실무. 교부까지 실무야. 계약서 몇 부 작성하라 그랬어요? 쌍방 주라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실무야. 교부한 것까지.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 계약 이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하고 언제까지 잔금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 없어요? 잔금 넘어갈 때 등기 이전에 관한 서류 넘어와 안 넘어와? 넘어오죠. 그래서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이런 것은 중개실무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요? 계약 이유 문제니까. 이건 협의 실무는 아니에요. 넓은 의미 실무 들어가지. 근데 이제 이 실무란 것은 중개계약 시부터 거래계약까지. 이건 계약 이유 문제잖아요.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계약서 상에 언제 중도금 지급하라고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이유 문제예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을? 이걸 뭐라고 표현하래요? 계약 이행행위란 말을 써. 계약 무슨 행위? 이행행위. 이런 용어가 흔들리면 안 돼. 이행. 계약 끝난 다음에 이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행행위란 말을 써요. 계약 적었어요? 계약 이행행위. 계약 무슨 행위? 이행행위. 계약 무슨 행위? 이행행위. 이걸 중개실무를 한다. 계약 적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무가 뭔지 대충 감 잡았죠? 이제 실무라는 것은 일단 중개와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인장분 실무 아니에요. 중개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리고 중개와 관련이 있더라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중개계약 시부터 언제까지? 거래계약까지. 이 속에 있는 것만 실무.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활동, 확인설명 이런 것만 실무요. 그리고 이유는 실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 뭔지, 중개 실무가 뭔지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300명이다. 자, 그 다음에 그 1절 총설 한번 보세요. 총설이 그 실무 과정이 나와 있어요. 중개 실무 과정이라고 적었어요. 그 총설 옆에다가 중개 실무 과정. 적어놨어요? 그럼 한번 쭉 읽어봐요. 뭐라고 놨어요? 그 이에 두 줄을 묶어서요. 묶어갖고 협의의 중개 실무라고 적어요. 중개 의뢰 접수부터 계약 체결까지 협의의 중개 실무. 아니 두 줄을 다 묶어야지. 첫째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 협의 중개 실무 적었어요? 그럼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 완결까지 있어요? 네 개, 세 줄 다 묶어갖고 광의의 중개 실무라고 적어. 광의, 넓은 의미. 광의란 말은 넓은 의미 실무. 계약 체결까지가 협의.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 완결까지가 광의, 넓은 의미, 넓을 광.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무 과정 한번 봐볼게요. 이 과정은 이제 순서 알아야 돼요. 계약 공인 중에서. 자,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의뢰인이고,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중개 의뢰 접수가 들어오죠? 그러면 접수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이 접수와 동시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 계약.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실무에서 첫 번째라고. 아까 중개 계약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개공은 나름대로 중개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돼. 계획성 있게 중개를 해야 되거든요. 뭘 수립하라? 계획 수립. 그러면 여러분도 공부할 때 계획 세워놓고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안 세우는 사람도 지금 많죠?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게 계획이에요. 여러분도 안 세우니까 학원 시스템 자체가 계획이에요. 11, 12월 기초, 기본서 3번, 문제풀이, 또 모의고사, 시스템이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돼, 강의 듣고. 그렇죠? 배운 거 공부하면 돼요. 이 중개활동도 계획 있게 해야 돼요. 왜 그러세요? 계획성 있게 해야지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경쟁업자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경쟁 관계이면서 협력 관계거든요. 서로 협력도 하지만 경쟁도 해야 돼. 여러분 동료들끼리도. 경쟁도 하면서 협력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계획성 있게 해야지 시행착오 방지하고 비용 절감하고 경쟁하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계획 수립 방법이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건물이잖아요. 건물이 중개 대상 물 있잖아요. 이걸 조사하고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사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이게 몇 번째?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조사해서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설명한다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러면 사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영업활동이에요. 이걸 중개활동이란 말을 써요. 이걸 무슨 활동? 중개활동.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하는지 알았어요? 판매활동 또. 판매활동이란 말을 쓰고 또 중개활동이란 말을 쓰고 판매활동이란 말을 쓰고 또 영업활동이란 말을 써요. 무슨 활동?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자, 사도록 만드는 행위, 판매활동, 중개활동, 영업활동, 또 잘 모르겠죠? 꼬시는 행위. 물건 사도록 꼬신다. 이해됐어요? 물건 사도록 꼬시는 행위. 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돈을 잘 벌려면 뭘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실무가 이거 따로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런 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건 공부 안 해요. 이건 알아서 세우라고. 이건 안 가르쳐 주고, 이걸 다 공부해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 별로 안 나와. 영업은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것도 이제 실무 과정에 들어가. 그럼 이제 사도록 했으면 마지막으로 가바고라고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 이걸 무슨 계약? 거래계약. 거래계약이 체결돼요. 이 거래계약이 체결돼요.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 그래서 여기까지 협의실무예요. 협의실무. 그죠? 좁은 의미 실무라고. 중개계약부터 거래계약 체결까지가.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아까 넓은 의미 뭐라고 했어요? 물건의 계약 완결 있잖아요. 거기다 적어.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 완결이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입니다. 이게 넓은 의미 실무 들어가.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그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 완결이라는 단어 밑에다가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자,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개념 잡았어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중개 실무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3번, 4번 나와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 마무리하고 또 기본서 좀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휴식 같습니다.